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입니다. 특히 1921년 강연을 중심으로요. 당시 과학과 예술, 또 삶을 슈타이너가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타이너는 그 당시에 이제 지배적이던 과학적 사고방식,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인간이나 예술의 본질 같은 거요. 아,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통찰을 포함하는 좀 더 깊은 인식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지학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예술과 삶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듣는 분들도 뭔가 하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슈타이너가 당시 과학적 사고방식,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과학적 사고방식, 독일어로 댕쿵 아르트라고 하죠. 거기에 주목했어요. 네, 맞아요. 그 엄격함이나 내적인 단련 같은 건 인정을 했어요. 그 가치를요. 네, 그건 인정했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는 현실, 뭐랄까, 생명력이라든지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건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학이 예를 들어 생명력, 그 레븐스크라프트 같은 개념은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한계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세계, 그 너머를 인식할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 다른 능력이 바로 그 유명한 세 단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상, 영감, 직관, 이 단계적인 인식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 영감, 직관. 이게 근데 뭐 그냥 막연한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슈타이너는 명료한 내적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인식 능력으로 제시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군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흥미롭네요. 특히 이 더 높은 인식이 예술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분석만으로는 예술가의 창조적인 영감, 그걸 오히려 좀 해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슈타이너는 그래서 예술이 바로 이 더 높은 인식에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봤어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건축. 그 스위스 도르나우에 있는 괴테아눔 건물이 대표적인데요. 괴테아눔. 네. 단순히 기존 양식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인지학적인 영감 그 자체에서 건축 양식이 우러나오도록 설계를 한 거죠. 영감에서 형태가 나온다. 네. 콘크리트 같은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뭐랄까 우주를 향해 열려있는 듯한 그런 조각적인 형태, 특히 창문 같은 데서 그런 걸 구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건물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네요. 조각에 대한 관점도 좀 놀랍던데요. 조각이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이 그냥 모델을 보고 똑같이 베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 유기체, 특히 팔다리 구조 있잖아요. 글리드마슨 오가니스무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역학, 그 힘의 균형, 스타티크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해봐야겠는데요?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힘을 느낀다니?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서 형태 안에 살아 숨쉬는 그 내적인 힘과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걸 강조한 거죠. 회화도 비슷한가요? 네, 회화에서도 비슷해요. 단순히 사물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색채, 그 자체에서 출발해서 색이 가진 본질적인 힘, 거기서부터 그림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색깔이 그냥 물감이 아니라 창조의 어떤 원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색채의 영혼을 본다고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이 틈이 이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보이는 말, 보이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춤이나 판토마임과는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오이리트미는 말이나 소리 속에 원래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움직임이나 법칙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 네. 그것을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 보이는 노래가 되는 거죠. 언어와 음악의 어떤 본질적인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슈타이너가 볼 때 이건 과학이 놓치고
있는 언어와 음악의 살아있는 본질을 드러내는 전혀 새로운 예술 형식이었던 거죠. 들어보니 건축, 조각, 회화, 오이리트미까지 전부 다 그 인지학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들이 결국 인지학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거죠.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과학, 예술,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목표였어요. 어떻게 보면 분석적인 사고랑 창조적인 혹은 영적인 경험 사이에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그걸 메우려는 시도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어쩌면 현대 과학이나 예술이 때로는 좀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관점이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네, 오늘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또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더 높은 인식을 통해서 예술과 삶의 깊이를 더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잠시나마 엿봤습니다. 네, 영적인 통찰을 그냥 추상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또 예술 속에 통합하려는 노력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가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성 너머의 다른 인식 능력들, 그러니까 상상이나 영감, 직관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창조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보이는 말이라는 그 오이리트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